안녕하세요. 암 수술 때 누운 틈에 내 집 탐내던 예비 사돈앱을 꿰어버린 61살 여자입니다. 저는 시장 기퉁이에서 반찬 가게 하나 붙들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32회를. 남편은 딸 돌이 지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챙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없었어요. 칫솔만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제 손에 남은 거라곤 식어버린 미역국과 기저귀 찬 아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울었냐고요? 울 시간이 없었지요.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거든요. 애 먹여야 하고 가게 열어야 하고 눈물을 낼 자리가 없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멸치 볶고 시래기 삶고 장아찌 단지 닦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그렇게 1년이 갔습니다. 퇴근하면 머리카락 속까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샤워를 해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냥 제 몸 냄새가 되어버렸죠. 그 냄새 속에서 서윤이가 숙제했고, 그 냄새 속에서 수능 공부했고, 그 냄새 속에서 대기업 붙었다고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제가 원해서 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서윤이가 32이 됐을 때 남자가 생겼습니다. 김태준, 공기업 직원, 나이는 34. 처음 만난 날 서윤이가 데려왔는데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이 반듯했어요.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고 밥 먹는 내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반찬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냐? 힘드시지는 않았냐? 그런 것들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이면 우리 서윤이 고생 안 시키겠구나. 오랫동안 바라던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너무 빨리 안심해 버렸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는데 제 몸에서 먼저 신호가 왔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밥을 삼킬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것 같고 말을 하다 보면 목이 빨리 잠기고 처음엔 그냥 과로인 줄 알았어요. 워낙 무리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몸이 항해하는 거려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석 달이 지나도 가시질 않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쪽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침묵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을 고르는 것처럼요. 선생님, 갑상선에 종양이 있습니다. 초기라서 수술하면 예후는 좋은데 수술 날짜를 빠르게 잡아야 해요. 갑상선 초기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리가 내려앉은 11월 새벽처럼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아, 나 암이구나. 이상하게도 무섭다기보다 딸 결혼도 못 보고 가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32회를 버텼는데 이제 다 왔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집에 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어요. 늘 지나던 길인데 그날은 괜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서윤이가 사돈댁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야 돼서 상견례를 한 달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돌아온 첫마디가 무슨 수술인데 상견례까지 미루냐? 요즘 사람들 병원 가는 거에 너무 예민한 거 구는 거 아니냐? 서윤이가 암 수술이래요.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딱 2박자. 그리고 나서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암이라고? 어머머머머머, 어쩌면 좋니? 그 말투가 어땠냐고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 같았어요. 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딱 2박자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목소리 톤이 바뀌었죠.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인가 했습니다. 설마 사람이 어찌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비사돈이 직접 건 전화였습니다. 서윤아, 어머니 많이 의독하신 게야? 아이고,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하나? 서윤이가 수술하면 괜찮대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암은 암이지. 수술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니. 서윤이가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저는 반찬 통 뚜껑을 닫다가 손을 멈췄어요. 수술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안 낫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걸까? 그래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전화가 몇 번 더 왔어요. 서윤아, 어머니 입맛은 있으시대? 많이 드셔야 하는데. 암 환자들이 입맛이 없어지잖니. 서윤아, 혹시 어머니 쪽 가족력은 없어? 암이 대물림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전화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제가 못 나을 것처럼 말을 얹고 끊었어요. 서윤이는 그냥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사람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계산하는 말투였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이었어요. 환풍기 꺼진 가게 안에 기름 냄새랑 찬 공기가 뒤섞여 있었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어요. 갈아야지 하면서 몇 달째 그냥 뒀던 거예요. 32회 동안 이 안에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손을 내려다봤어요.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 양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서윤이 학원비 냈고, 이 손으로 대학 등록금 냈고, 이 손으로 서윤이 첫 월급날 미역국 끓였어요. 무섭지 않냐고요? 무서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내가 없어진 다음에 서윤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요.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수술실 앞에서 서윤이가 제 손을 콕 잡았어요. 얘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더라고요. 엄마, 초기잖아. 수술만 하면 끝이래. 건강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내가 더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데 마지막으로 서윤이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꽉 담은 입술이 보였어요. 저 애가 저렇게 컸구나 싶었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 안쪽 신경을 건드려서요. 대부분 일시적이라고는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떴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목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오고 서윤이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말하려고 하지 마. 일시적인 거래. 곧 돌아온대.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안 나왔고 기력도 없었고 병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였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당기는 느낌. 그날 오후 서윤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병원 업무과에 서류 떼러 간다고요. 금방 온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사돈이었어요. 태준이랑 같이요. 얼굴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상견례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사돈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예비사돈이 병실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창문, 침대, 천장. 별거 없는 병실인데 왜 그렇게 구석구석 눈길을 주는지. 그러더니 태준이한테 등을 돌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말이 조용한 병실 안에서는 다 들렸어요. 태준아,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됐나 보다. 사돈 가면 그 아파트 너네 신혼집 하면 되니까 돈 굳어서 좋네. 잘 됐다, 잘 됐어. 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벌떡 일어나고 싶었죠. 근데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손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링거줄이 당겼어요.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베갯잎이 다 젖는 게 느껴졌는데 닦을 수도 없었지요. 예비 사돈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사돈, 서럽죠? 많이 힘드시겠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오면 이 여자 앞에서 제일 먼저 쓰겠다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비사돈이 태준이한테 뭔가 소곤소곤 하더니 그럼 사돈 푹 쉬세요 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병실을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창문, 벽, 천장, 아파트 구조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렸어요. 병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방금 들은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갈 때가 됐나 보다. 그 아파트 너네 신혼집 하면 되니까 돈 굳어서 좋네. 잘 됐다. 잘 됐어. 호호호. 하던 말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넘게 혼자 일구고 혼자 지켜온 집인데 그 집을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나눠 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니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한 10분쯤 지나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딱 멈췄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손을 들어서 괜찮다는 신용을 했는데 설니가 제 곁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누가 왔다 갔어? 제가 눈빛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태준이 엄마?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서윤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이거 병실에 켜놓고 나갔어.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냥 찜찜해서 혹시 몰라서. 서윤이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 듣더니 천천히 이어폰을 빼서 제 귀에 꽂아줬습니다. 들렸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됐나 보다. 사돈 가면 그 아파트 너네 신혼집 하면 되니까 돈 굳어서 좋네. 잘 됐다. 잘 됐어. 호호호.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 다요. 근데 그 침묵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병실 의자에 앉아서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면 암이라는 말 듣고 나서 달라진 걸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태준이. 그 말 듣고 같이 있었잖아요. 말리지 않았잖아요.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어미 닮은 자식이 어디 가겠냐 싶었죠. 저는 그날 밤 태준이를 다시 봤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태준이 좀 알아볼게. 저는 눈으로만 물었습니다. 뭘?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윤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이 손을 한번 꽉 잡았어요. 서윤이가 태준이를 알아보겠다고 한 날부터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알아서 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애는 원래 그런 애였어요. 말은 별로 없는데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애. 저를 닮았죠. 퇴원하고 나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쉰소리가 났습니다. 말을 하면 금방 잠겼어요. 단골 손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뭐 왜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손 저었어요. 괜찮다고.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가게에 서 있는데 자꾸 병실에서 들은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거든요. 갈 때가 됐나 보다. 그 아파트 너네 신혼집 하면 되니까. 멸치 볶다가 손을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장아찌 단지 닦다가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고요. 32해 동안 이 가게 지켜왔는데 이 손으로 다 일군 건데 내가 눈 감기도 전에 벌써 나눠 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니 분하다 못해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요. 들어오자마자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다가 멈췄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서윤이가 노트북을 펼쳐서 제 앞에 놨어요. 아무 말 없이요.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대출 내역이었어요. 주식, 코인, 카드론.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빌린 게 쌓이고 또 쌓여서 저는 21번 들이켰어요. 이게 다 태준이 거야? 서윤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파트 한 채 값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날 조근조근하게 말하던 모습. 반찬 가게 언제부터 하셨냐고. 힘들지는 않으셨냐고 묻던 말이.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우리 서윤이 뒤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봐봐. 서윤이가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카드 내역이었어요. 서윤이 카드. 이게 뭐야? 나 병원에 있을 때 있잖아. 태준이가 병원비 결제한다고 내 카드 가져갔잖아. 기억났어요. 서윤이한테 잠깐 엄마 곁에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결제하고 온다며 카드 들고 원무과 내려갔었죠. 저는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력도 없어서. 근데 이게 병원비가 아니야? 서윤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코인 거래소 충전이야. 내 카드로.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날짜, 금액, 가맹점명. 제가 수술대에 누워있던 날이었어요. 그날 마취에서 깨어나서 서윤이 얼굴 보려고 눈을 억지로 뜨던 그날. 목에서 소리도 안 나와서 서윤이 이름도 못 부르던 그날. 그날 이 남자는 서윤이 카드로 코인을 충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둘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이 잠겨서 천천히 말아야 했거든요. 서윤아, 응? 엄마는 네가 결정하는 거 따라갈게.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서윤이가 저를 봤어요. 사람은 안 변해. 엄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서윤이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경과 확인하러요.
복도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보호자인지 혼자 오셨는지 손에 기도 묵주를 쥐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을 모았어요. 제발, 제발 아직은 아니게 해주세요.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아주 잘 됐어요. 암세포 깨끗하게 다 잡혔습니다. 완치예요, 완치. 완치.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32회가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형광등 아래서 멸치 볶던 날들, 서윤이 학원비 봉투 세던 날들, 가게 구석에서 혼자 울던 날들 다 지나왔는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울면 안 됐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서윤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윤아, 엄마 완치래. 전화기 넘어 서윤이가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 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서윤아, 울지 마. 우리 이제 바빠질 것 같아. 서윤이가 훌쩍이다가 멈췄어요. 무슨 뜻이야, 엄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있어. 다 계획이 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살면서 복수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억울한 일 있으면 혼자 사귀고 서러운 일 있으면 가게 구석에서 혼자 울고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내 딸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완치 판정받고 나서 일주일 뒤 서윤이가 저녁을 사왔어요. 가게 문 닫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수저를 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태준이랑 헤어지려고. 근데 그냥 헤어지기는 싫어. 엄마 병실에서 한 말, 카드 도용한 것, 그 빚, 그냥 묻고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저는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래, 억울하지. 엄마도 억울하지? 그럼 엄마도 억울하지. 그럼 우리 제대로 하자. 그날 밤부터 우린 머리를 맞댔어요. 카드 도용은 증거 있어. 내역서 뽑으면 돼. 그래. 빚 서류도 있고. 응.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근데 서윤아,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서윤이가 저를 봤어요. 창피한 거야. 남들한테 들키는 거. 예비사돈이 뭘 제일 원했는지 생각해봐. 상견례잖아. 좋은 집안 며느리 들이는 거.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면 어떻겠어? 서윤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상견례에서? 그렇지.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서윤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나쁘다. 나쁜 게 아니라 공평한 거야. 우리가 당한 만큼 계획은 간단했어요. 상견례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비사도는 제가 아직 울독한 줄 알고 있었어요. 신소리 나는 목소리로 제가 나타나서 아파트 명의 얘기를 꺼내면 그쪽에서 먼저 달려들 거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녹취록을 틀고 빚 서류를 꺼내는 거예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 목소리 괜찮겠어? 아직 좀 잠기잖아. 저는 웃었어요. 그게 더 좋아. 신소리로 나타나야 저쪽에서 방심하지. 서윤이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엄마 언제 이렇게 됐어? 저는 피식 웃었어요. 32해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 당하고만 살 줄 알았냐고.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예비 사돈한테는 서윤이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상견례는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전화기 너머로 예비 사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사돈이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몸이 안 좋으시면 좀 쉬시지.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날짜 잡는 건 아주 빠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다렸던 거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빨리 서류 처리하고 싶었던 거야.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저는 매일 아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아, 거울 앞에 서서요.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카랑카랑하진 않았지만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왜 굳이 거울 앞에서 해?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 그 여자는 똑바로 보면서 말할 거니까 연습하는 거야. 서윤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옆에 와서 같이 거울을 봤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그 여자 얼굴을 보면 병실에서 들은 그 말이 떠오르겠지. 갈 때가 됐나 보다. 그 아파트 너네 신혼집 하면 되니까 돈 굳어서 좋네. 잘 됐다. 잘 됐어. 호호호. 저는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 내일 직접 들려줄 거니까. 그 목소리, 내 목소리로. 상견례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혼자 반찬을 좀 만들었습니다. 꼭 그래야 했던 건 아닌데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좀 가라앉았거든요. 멸치 볶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그 여자 얼굴을 보면 병실에서 들은 그 말이 떠오르겠지? 저는 멸치를 더 센 불에 볶았어요. 상견례 장소는 서윤이가 잡았어요. 번듯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룸이 있는 곳으로요. 자리에 먼저 앉아서 기다렸어요. 서윤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떨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로 안 떨렸어요. 이상하게. 분노가 차분해지면 이렇게 되나 봐요.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쪽이 들어온 건 약속 시간보다 20분이 지나서였어요. 예비사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가 뒤를 따랐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오다가 길이 너무 막혀서요. 많이 기다리셨죠? 미안한 기색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사돈이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살아있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환하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사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아주 다정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좀 힘들지만 이 자리는 꼭 나와야 할 것 같아서요. 신소리가 났어요. 일부러 더 힘없이 말했습니다. 예비사돈 눈빛이 살짝 풀렸어요. 음식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자리가 풀릴 때쯤 예비사돈이 먼저 꺼냈어요. 사돈,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돈 건강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애들 앞으로 미리 정리해 두실 게 있으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을 참 곱게 했어요. 아파트 얘기를 꺼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파트 명의를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비사돈 눈이 반짝였어요. 태준이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봤어요. 병실에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봤던 눈빛, 이제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비사돈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그럼요. 사돈, 말씀하세요. 저는 서윤이를 한번 봤습니다. 서윤이가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신소리가 싹 가셨어요. 병실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비사돈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서윤이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됐나 보다.
사돈 가면 그 아파트 너네 신혼집 하면 되니까 돈 굳어서 좋네. 잘 됐다. 잘 됐어. 호호호. 루만이 조용했어요. 예비사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말했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 완치됐거든요. 루만이 조용했어요. 제 말이 끝나고 나서도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태준이는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예비사도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즐겼어요. 딱 몇 초만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 완치됐거든요. 암세포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데 어쩌면 좋아요? 예비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그건 제가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요? 저는 웃었어요. 병실에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환자 옆에서 아파트 신혼집 내기를 그냥 하셨어요? 예비사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제가 좀 당황해서. 당황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높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차분할수록 더 무서운 법이니까. 예비사돈이 태준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헛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음, 저기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좀 말씀이 앞서는 분이시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태준 씨, 서윤이가 말했어요. 서윤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이게 뭔지 알아? 태준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대출 내역이야. 주식이랑 코인으로 몇 년에 걸쳐서 빌린 거. 다 합치면 내 엄마 아파트랑 맞먹어. 예비사돈이 서류를 보더니 태준이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는 모르셨나요? 서윤이가 예비사돈을 똑바로 봤어요. 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걸요. 아니면 알면서 숨기신 건가요? 예비사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가 서류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서윤이가 먼저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윤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내 카드 대역이야. 엄마 수술하던 날 병원비 결제한다고 내 카드 가져갔잖아. 태준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병원비가 아니더라. 코인 거래소 충전이던데? 루만이 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태준이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 조근조근하게 말하던 그 얼굴. 반찬가게 언제부터 하셨냐고, 힘들지는 않으시냐고 묻던 말들이 그게 다 계산이었던 거예요. 제 아파트 한 채, 서윤이 월급, 그게 보였던 거지요. 예비 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무슨 자리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걸 꺼내면 어떻게 해요? 앉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저를 봤어요. 아직 들을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어요. 신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비사돈이 움찔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2해 동안 혼자 딸을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름 냄새 뒤집어 쓰면서 이 손으로 다 읽었어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굳은 살 박인 손을요. 그렇게 만든 집이에요. 그 집을 제가 숨도 끊기기 전에 신혼집으로 쓰겠다고요? 예비사돈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카드 도용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혼인빙자 사기로도 갈 수 있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는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태준이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서윤아, 나 설명할게 잠깐만. 됐어. 서윤이가 짧게 잘랐습니다. 설명 듣고 싶지 않아. 엄마 수술대에 누워있던 날 네가 뭘 했는지 나 이미 다 알아. 태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윤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예비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돈,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이야기를 좀. 저는 외투를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병실에서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환했습니다. 서윤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은 끄고 창밖으로 시장 골목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허탈하지 않았어요. 후련했어요.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런 후련함이요. 32해 동안 혼자 사귀고 혼자 울고 혼자 버텼는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서윤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태준이 회사에 소문 다 났대. 어떻게? 내가 카드 도용 증거랑 빚 서류 감사실에 제보했어. 공기업이잖아. 그쪽은 이런 거 민감하거든. 저는 서윤이를 봤어요. 언제? 상견례 다음 날.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이해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다음 날 새벽에 혼자 앉아서 서류 정리하고 제보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윤아, 힘들지 않았어? 서윤이가 피식 웃었어요. 하나도. 태준이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반찬통 뚜껑을 닫고 있었어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예비 사돈한테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습니다. 사돈,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태준이가 직장을 잃었어요. 사돈이 제보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망신을 줬으면 됐지. 직장까지 빼앗아요? 저는 들었어요. 끝까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직장은 제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댁 아드님이 직접 한 일 때문에 잃은 거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사돈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돈이요? 병실에서 제가 죽들 기다리면서 아파트 신혼집 얘기하던 분이 저한테 지금 사돈이라고 했나요? 예비 사돈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32해 동안 혼자 딸을 키웠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름 냄새 뒤집어 쓰면서 이 손으로 다 읽었다고요. 그 집 탐내기 전에 그 세월을 먼저 생각하셨어야죠.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다시는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안 떨렸어요. 오히려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랑 둘이 밥을 먹었어요. 가게 문 닫고 서윤이가 사온 치킨이랑 맥주도요. 서윤이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잠 참 잘 자. 그래? 응, 오랜만에. 저는 서윤이 얼굴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언제 이렇게 단단해졌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대신 맥주를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봄이 왔어요. 시장 골목에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게 앞 화분에 심어둔 쪽파가 파릇하게 올라왔습니다. 매년 보던 봄인데 그해 봄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숨이 달랐어요. 서윤이는 새 출발을 했어요. 회사도 계속 다니고 주말엔 가끔 가게 나와서 저랑 같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가게 오면 좀 무거운 얼굴이었거든요. 뭔가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앞치마 두르고 칼질하면서 콧노래를 불러요. 제가 언제부터 콧노래 불렀냐고 하면 원래 이랬어 하고 웃어요. 그 얼굴 보는 게 요즘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서윤이가 밀가루 반죽을 치대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그때 엄마 병실에서 눈물 봤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뭔데? 엄마가 평생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나 때문에 참았잖아. 내가 걱정할까 봐,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엄마 눈물은 누가 닦아줬어? 서윤이가 반죽에서 손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저를 안 봤어요. 울지 않으려고요. 저도 울지 않으려고 파 다듬는 척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닦아줄게. 그 한마디에 32회가 녹아내렸어요. 지금까지 경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저 오늘 경희 씨 이야기를 읽으면서 목소리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수술하고 나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왔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소리 지르고 싶은데 입만 벌어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수술 때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그런 적 없으셨어요? 억울한데 억울하다 말 못하고 화가 치미는데 꾹 참고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간 적.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참으면 되니까, 내가 또 한 번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소리를 눌러온 거잖아요. 경희 씨는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목소리로 싸웠어요. 오래 참아온 세월만큼, 아프게 키워온 딸만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목소리도 거기 있어요. 안 사라진 거예요. 경희 씨 딸이 그랬잖아요. 엄마 눈물은 누가 닦아줬어? 이제 내가 닦아줄게.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먼저 그 말씀 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엄마였습니다.